77세 할머니가 6개월간 아들 집에서 새벽 5시부터 가족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주 돌보며 하루하루 정성을 다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이 집 가정부잖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미숙의 눈이 떠졌다. 77년을 살아온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이 아니라 작은 기도였다. 좁은 원룸에서 일어선 미숙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온 미숙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눈빛은 피로했지만 온화했다. 키 155cm의 작은 체구의 구부정한 어깨에 오랜 세월 가족을 뒷바라지한 흔적이 몸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6개월 전 큰아들 박정훈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40년을 살았던 집은 이제 남의 것이 되었다. 병원비 때문에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집의 마지막 밤, 미숙은 벽지 한 조각을 떼어 지갑에 넣어왔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거친 벽지의 감촉이 40년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 집 마루에서 뒹굴며 울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과 함께 차린 밥상의 기억들이 그 작은 벽지 조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며느리 이소영과 아들 정은이 늦게 자는 것을 고려해 불을 켜지 않았다. 30년 전 시어머니를 모셨을 때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짚으며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온 손님 같았다. 슬리퍼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양말만 신고 걷는 모습에서 77년 인생의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는 동안 미숙은 냉장고 문에 붙은 손녀 지민이의 그림을 바라봤다.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 속에서 할머니는 가장 크게, 가장 밝은 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노란 크레용으로 칠해진 할머니의 얼굴은 웃고 있었고 옆에는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삐뚤빼뚤 써져 있었다. 그 아이만큼은 진짜였다. 계산이나 눈치 없이 할머니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며느리가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다. 소영이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면 미숙도 며느리라고 다정하게 불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호칭이 바뀌었다. 어머님은 어머니가 되었고 결국에는 이름도 없이 그냥 부르게 되었다. 존경의 마음이 담긴 호칭에서 점차 일상적인 그리고 때로는 귀찮은 듯한 부름으로 변해갔다. 쌀을 씻으며 이숙은 작은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여행 가방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남편 박철수가 생전에 함께 보며 언젠가 여행 가자던 제주도 여행 팜플릿이 고이 접혀 있었다. 5년 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이숙의 손을 붙잡고 약속했던 그 여행. 미숙아, 몸 좀 나으면 우리 제주도 한번 가보자. 바다도 보고
남편의 거친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던 그 순간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예약 확인서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숙은 몰랐다. 그 꿈의 여행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줄은. 도시락을 싸면서 미숙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50년 넘게 가족의 뒷바라지를 해온 손은 이제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는 노릇노릇하게 부쳐내고, 정은이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멸치볶음은 간을 살짝 달게 맞췄다. 소영이를 위한 저염, 나물은 참기름을 살짝만 넣어 담백하게 무쳤다. 반찬 하나하나에 40년 요리 경력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그 정성을 알아봐 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예전에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들이 사라져갔다. 미숙의 손가락은 세월의 흔적으로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찬물에 빨래를 하고 뜨거운 물에 설거지를 하며 거친 수세미로 바닥을 닦아온 세월이 손등의 검은 반점과 깊은 주름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재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도시락을 완성해냈다. 지민이의 방문을 살짝 열며 이불을 걷어냈다. 잠자는 지민이의 얼굴은 천사 그 자체였다. 8살 아이의 통통한 볼에는 잠든 사이에도 이소가 걸려 있었다. 길게 자란 속눈썹이 볼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작은 입술은 살짝 걸어져 있었다. 볼을 살짝 쓰다듬자 지민이가 눈을 떴다.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환하게 웃는 모습에 이숙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여기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식탁에 앉은 지민이는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다. 작은 입으로 계란말이를 베어 물며 맛있어 늘 연발하는 모습을 보며 이숙은 흐뭇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른들은 언제부터인가 당연하다는 듯 밥을 먹을 뿐이었다. 이상했다. 분명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77년을 살아오며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는 않았는데 아들 부부는 이미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다. 며느리 소영은 화장대 앞에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며 거울 너머로 미숙을 바라봤다. 35세의 소영은 직장 생활 10년차 답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세련된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가꾼 모습이 도시적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부탁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지시가 담겨 있었다. 서영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 말들은 이미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다. 지민이 준비물, 학원 픽업, 저녁 준비. 미숙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당연함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들 정우는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나가려 했다. 47세의 정우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최근 들어 어깨가 많이 구부정해졌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챙겨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있는 듯 보였다. 미숙이 도시락을 내밀자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였다.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미숙은 알지 못했다. 아들이 실제로는 3개월째 실업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매일 아침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서지만 갈 곳이 없어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40대 후반에 직장을 잃은 남자의 절망감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초라함을 어머니는 알 수 없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또래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저들은 손주와 함께 놀 시간이 있구나. 부러웠다. 자신은 언제나 집안일에 매여 있어 그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민이는 학교에 가고 할머니는 혼자 집에서 끝없는 집안일을 해야 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상이 당연해졌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미숙도 말하지 않았다. 77년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으니까. 빨래를 널면서 이숙은 소영의 비싼 실크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다뤘다. 혹시라도 상할까봐 손빨래로 따로 빼서 정성스럽게 빨았다. 찬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거품을 내고 부드럽게 주물러 가며 때를 빼냈다. 30분이 넘게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이숙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정성에 대해 고마워한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을까? 예전에는 어머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미숙의 등은 오랜 세월 구부정한 자세로 일을 하느라 굽어져 있었다. 허리를 곧게 펴려고 해도 이미 굳어진 척추는 쉽게 펴지지 않았다. 무릎 또한 찬바닥에 앉아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느라 관절염이 심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몸의 고통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나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여겨왔으니까.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으며 이숙은 텔레비전을 켰다. 일일 드라마가 한창이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구박받다가 결국 집을 떠나는 내용이었다. 화면 속 시어머니가 짐을 싸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이숙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배우의 얼굴에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인이 느끼는 서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드라마니까 저런 거지.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혹시 나도 저런 시어머니인가? 혹시 내가 이 집에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다. 77년을 살아오며 이런 의심을 품어본 적이 있었던가? 오후 장을 보러 나간 미숙은 마트에서 옛 동네 친구 김순자를 만났다. 순자는
미숙과 같은 나이지만 훨씬 밝아 보였다. 염색을 해서 검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화장도 연하게나마 하고 있었다.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반가움을 표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카트를 멈추고 안부를 물었다. 순자는 미숙이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할까. 순자의 말에 미숙은 쓰게 웃었다. 고마워하기는 커녕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의 태도에 마음이 상해 있었다. 순자는 그런 미숙의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다. 대신 몸 조심하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미숙은 다시 부엌에 섰다. 오늘도 온 가족이 좋아할 반찬들을 준비했다. 정은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은 3시간을 끓여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였다. 압력솥에 고기를 넣고 양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 넣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만든 양념은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온 황금 레시피였다. 소영이가 즐겨 먹는 나물무침은 각각의 나물마다 다른 양념을 해야 했다. 시금치는 참깨를 많이 넣어 고소하게, 콩나물은 파를 송송 썰어 넣어 아삭하게, 지민이를 위한 두부조림은 아이가 좋아하는 단맛으로 간을 맞췄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미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다. 소영의 표정이 평소보다 차가웠고 스마트폰을 자꾸 들여다봤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소영의 얼굴을 차갑게 비췄다. 정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멍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고 젓가락질도 기계적이었다. 유독 지민이만이 할머니가 해준 갈비찜을 맛있게 먹으며 웃고 있었다. 작은 입에 갈비살을 넣고 맛있어! 늘 연발하는 모습을 보며 이숙은 잠시나마 보람을 느꼈다. 이 아이만큼은 할머니의 정성을 알아봐 주는구나.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허리와 무릎이 아팠다.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청소하느라 몸이 힘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도 느려졌다. 77세의 몸으로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 것이 버거웠다.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하려니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숙이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도 어색해졌다. 언제부터인지 며느리야에서 소영아로 바뀌어 있었다. 그조차도 소영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소영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이 보였다. 부탁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진 지가 언제부터였을까? 30년 동안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았는데 정작 가족 앞에서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들었다. 목소리가 자꾸 떨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다. 77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눈치를 보며 말해본 적이 있었던가? 소영이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조작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영의 얼굴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이 보였다. 입술이 일직선으로 굳어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소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존댓말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35세 직장 여성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그대로 드러나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숙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일을 안 한다는 뜻인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건가? 미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77년을 살아오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소영의 다음 말은 더욱 가혹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하루 종일 쉬시잖아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쉰다고? 미숙의 눈에서 순간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참았다. 손주 앞에서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는 미숙의 모습에서 77년 인생의 인내가 드러났다. 그 순간 정은이 소영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소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숙의 77년 인생에서 들어본 적 없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솔직히 어머니가 이 집 가정부잖아요. 그 순간 미숙의 세상이 멈춰버렸다. 가정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소영의 다음 말은 더욱 잔인했다. 이런 기본적인 일도 못하면 뭐하러 저희가 모시고 살겠어요?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77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시장에서 30년 장사를 하면서도 동네 사람들과 지내면서도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가정부. 그 단어가 이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정은이 소영을 말렸지만 이미 쏟아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지민이가 할머니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8살 아이에게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느껴졌다. 할머니, 괜찮아?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77년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모멸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가정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다. 새벽 3시 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구석에 놓인 여행 가방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 팜플릿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바래진 종이 위에 인쇄된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미안해. 약속한 여행 못 데려가서. 미숙의 입술에서 작은 속삭임이 나왔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가정부가 아닌 박미숙 자신으로서 살아가기로.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7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난 박미숙. 7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새벽 5시가 아닌 5시 30분에 눈을 떴다. 그 30분의 차이가 온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미숙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어제까지 온화하고 순종적이던 표정이 굳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부엌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발견한 소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평소 같으면 이미 밥이 지어져 있고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을 시간이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던 아침 루틴이 무너진 것이다. 소영의 눈동자가 당황스럽게 흔들렸다. 소영은 부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당황해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가스레인지 위를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평소 이 시간이면 따뜻한 밥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정적만이 흘렀다.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이미 10분이나 늦었다. 소영의 이마에 잔주름이 생겼다. 미숙은 천천히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 평소 단정하게 묶던 머리를 푼 채로 언제나 새벽부터 메고 있던 꽃무늬 앞치마도 매지 않은 모습이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어깨에 흩어져 내려와 있었고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서는 묘한 당당함이 느껴졌다. 소영이 미숙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당황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미숙의 걸음걸이부터 달랐다. 평소 가족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걸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당당하게 걸었다. 구부정했던 어깨도 조금 펴져 있었다. 77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몸짓에서부터 드러났다. 소영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가정부 출근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는 말에 소영이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어제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소영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정훈이 급하게 나서려 했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화한 미소를 띠던 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져 있었다. 가정부라면 가정부답게 해야 한다는 미숙의 말에 소영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그날 아침 지민이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해야 했다. 평소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계란말이와 따뜻한 밥 대신 차가운 편의점 음식을 먹으며 지민이의 표정이 시무룩해졌다. 8살 아이의 통통한 볼이 축 처져 있었다. 정우는 도시락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서야 했다. 소영은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출근했다. 지민이가 순수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왜 싸우냐고 물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며 이숙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지민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77년을 살아온 거친 손과 8살 아이의 부드러운 손이 만났다. 지민이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라고 말했다. 그 대답에 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달랐다. 낮 시간, 평소 같으면 세탁기가 돌아가고 청소기 소리가 나는 바쁜 시간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책을 꺼냈다. 30년 전 남편 철수가 사준 요리책이었다. 그 당시에는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시간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책. 표지는 바래져 있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선명했다. 책장을 넘기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이 책 보고 맛있는 거 많이 해먹자던 그 약속. 그때는 나중에라는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시간이 온 것 같았다. 미숙의 주름진 손가락이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77세의 미숙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미숙의 회색 머리카락을 은색으로 물들였다. 오후 3시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미숙은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평소 같으면 급하게 달려가서 받았을 텐데 오늘은 여유롭게 응답했다. 화면에는 며느리라고 저장되어 있던 번호가 떠 있었다. 지민이 학원 픽업을 부탁하는 내용일 것이 뻔했다. 미숙은 차분하게 가정부 근무 시간 외라서 안 된다고 답했다. 77년 인생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 전화 너머 소영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알겠다고 대답했을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 소영도 할 말을 잃었다. 결국 소영은 회사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퇴를 해서 직접 지민이를 데리러 가야 했다. 평소 어머니가 해주던 일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 평소 같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식탁은 텅 비어 있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집 안을 가득 채우던 맛있는 음식 냄새도 없었다. 소영이 지민이와 함께 들어왔을 때 이숙은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미숙의 방에서는 작은 독서등, 불빛만 새어 나왔다. 77년을 살아오며 저녁 시간에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어본 적이 언제였을까? 항상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있었는데 지민이의 배고프다는 말에도 미숙은 나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지민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불이 나게 달려가서 뭔가 챙겨줬을 텐데 가정부 퇴근 시간이라는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민이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게 답할 뿐이었다. 소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35세 직장 여성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짜증이 동시에 나타났다. 결국 그날 저녁은 치킨과 피자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지민이는 할머니가 해준 밥이 그리워 자꾸 할머니 방 쪽을 바라봤다. 평소 할머니와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그리웠다.
8살 아이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어 보였다. 평소 할머니가 해준 따뜻한 집밥과는 너무 다른 맛이었다. 미숙도 혼자 방에서 간단히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77년을 살아오며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본 적이 언제였을까? 가정부는 따로 먹는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먹는 밥맛이 쓸쓸하기만 했다. 라면을 후루룩 먹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밤 10시 정은이 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평소와는 달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조심스러웠다. 47세의 남자가 77세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조심스러워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미숙이 문을 열어주었다. 정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정은의 키 180cm의 큰 체구가 77세 어머니 앞에서 움츠러들어 보였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눈동자는 불안해 보였다. 소영 대신 사과하겠다는 정은의 말에 미숙의 대답은 차가웠다.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하느냐는 반응에 정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미숙이 갑자기 정은에게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물었다. 그 질문에 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77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의 거짓말이 다 보였다. 정은은 고개를 숙였다. 47세의 남자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3개월째 실업 상태라는 것을 매일 아침 도시락을 가지고 나가지만 실제로는 갈 곳이 없어서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앞에서 숨길 수 없었다. 중년 남성의 절망감이 굽은 어깨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숙은 아들의 상황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들. 77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다. 자신도 스트레스 받고 산다는 미숙의 말에 정은은 할 말이 없었다. 화풀이를 자기 부인에게 하냐는 어머니의 지적에 정은이 소영도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변명했지만 미숙의 반응은 차가웠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는 77년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다. 77살에 집 팔고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는 미숙의 말에 정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가정부라는 말을 들었다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77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서러움을 토로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 이제 자신도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미숙의 말에 정은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미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5시가 아닌 8시에 일어났고 도시락도 만들지 않았다. 청소와 빨래도 자신의 것만 했다. 77년 인생에서 이런 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미숙의 얼굴에서는 새로운 결의가 느껴졌다. 소영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며칠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미숙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정말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소영의 35세 얼굴에는 점점 피로가 쌓여갔다. 매일 아침마다 편의점을 들러야 했고, 저녁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야 했다. 빨래는 쌓여가고, 집은 점점 어수선해졌다. 소영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다. 평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지민이었다. 할머니가 해준 따뜻한 밥이 그리웠고, 함께 이야기하며 먹던 시간이 그리웠다. 8살 아이의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민이는 언제 다시 할머니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미숙은 가정부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런 어느 날 미숙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다. 평생 처음 혼자 나와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로워 보였다. 77년을 살면서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언제였을까? 커피잔을 든 미숙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표정만은 평온해 보였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옛 동네 친구 김순자였다. 순자는 미숙보다 2살 어렸지만 훨씬 밝아 보였다. 머리를 염색해서 젊어 보이려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순자는 미숙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터라 여기서 만나게 된 것을 의아해했다. 미숙이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답하자 순자가 손주 돌보는데 무슨 쉬는 날이 있느냐고 물었다. 미숙이 가정부도 쉬는 날이 있다고 말하자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숙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미숙은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병원 검진도 받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도 안부 전화를 했다. 7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숙의 걸음걸이에도 예전과 다른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다. 지민이의 웃음소리가 그리웠고 가족들과 함께하던 저녁 시간이 그리웠다.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었다. 가정부로 취급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외로워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은 제주도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과 함께 약속했던 그 여행을 혼자라도 가보고 싶었다. 77세의 손가락이 떨리며 전화번호를 눌렀다. 혼자 여행이 가능한지 묻는 미숙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7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편 집에서는 소영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편의점 음식과 배달 음식에 지민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8살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갔다. 정은도 집안 분위기 때문에 더욱 위축되어 갔다. 실업자인 자신이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더욱 절망스러워했다. 소영이 정은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며 화를 냈다. 35세 여성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화풀이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지민이까지 힘들어한다는 말에 정은도 어쩔 줄 몰라 했다. 47세 남자의 무력함이 온몸에서 드러났다. 그날 밤늦게 미숙은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은 옷가지들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제주도 여행 팜플릿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77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준비해 본 적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숙은 생각했다. 7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다. 이제는 박미숙으로 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고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77년 인생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집을 나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미숙의 걸음걸이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어디 가느냐는 물음에 미숙은 잠시 멈춰 섰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 돌아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여행을 간다는 말과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미숙은 집을 떠났다.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 정말 돌아올지는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제주도 공항에 내린 박미숙의 발걸음은 77년 인생 중 가장 가벼웠다. 남편과 약속했던 그 여행을 혼자 남아 이루게 된 것이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77세의 몸이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에 어깨가 저절로 펴졌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제주도의 바람에 살랑거렸고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공항에서 펜션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이숙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서울의 회색빛 아파트 단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택시 기사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숙을 보며 혼자 여행 온 것에 대해 신기해했지만 미숙은 당당하게 남편과 약속했던 여행이라고 답했다. 펜션에 도착한 미숙은 방에 짐을 풀고 베란다로 나갔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다. 서울에서의 답답함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77년 인생에서 이런 평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미숙은 베란다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다. 미숙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은에게서 온 전화였다. 화면에 아들이라고 뜨는 것을 보며 이숙은 잠시 고민했다. 받을까 말까. 결국 받지 않기로 했다. 이어서 문자가 왔다. 걱정한다는 내용의 미숙은 간단하게 제주도에 있다고 답장했다. 그 짧은 문자를 보낸 후 미숙은 핸드폰을 베란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전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누군가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걸을 필요도,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숙은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런 평안함을 잊고 살았을까? 이튿날 아침, 미숙은 7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지만 죄책감은 없었다. 오히려 개운했다. 창문을 열자 제주도의 싱그러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미숙은 혼자서 바다를 따라 산책했다. 77세의 다리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산책로에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깅을 하는 젊은 커플, 요가를 하는 중년 여성들, 그리고 이숙처럼 천천히 걷는 노인들까지 모두들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그 소리가 77년 인생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는 것 같았다. 산책을 마치고 텐션으로 돌아온 미숙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 아침을 차려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혼자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카페에서 미숙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이름은 최영희, 60대 후반으로 보였다. 미숙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였지만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영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화장을 연하게 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자신을 가꾸려는 노력이 보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영희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처음엔 집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타다 보니 나쁘지 않다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미숙은 용기를 얻었다. 미숙은 자신의 상황을 영희에게 털어놨다. 가정부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의 충격, 그리고 집을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77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던가? 영희는 잘했다며 격려했다. 자식들이 고마워할 줄 모르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말에 미숙은 위안을 받았다. 다만 8살 손주가 그립다는 미숙의 말에 영희는 그 아이도 이해할 거라며 위로했다. 지민이가 자라서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날이 올까? 두 사람은 함께 성산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기로 했다. 77세와 67세의 두 여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출봉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올라갔다. 미숙의 무릎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올랐고 영희가 미숙의 팔을 붙잡아 주며 도왔다. 정상에 올라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이숙은 남편을 떠올렸다.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다. 77년을 살아오며 이런 아름다운 일출을 본 적이 있었던가? 바람에 실려 보내는 미숙의 속삭임 같은 다짐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 말과 함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영희가 미숙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좋은 결정이라며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격려였다. 두 여인은 일출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한편 서울의 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미숙이 떠난 지 3일째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지민이는 계속 할머니만 찾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할머니 방 앞에서 울기도 했다. 8살 지민이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평소 통통했던 볼이 조금 야위어 보였고 큰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할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만 알고 싶었다. 지민이의 간절한 물음에 정은과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은의 47세 얼굴에는 걱정과 자책이 가득했고 소영의 35세 얼굴에도 처음으로 후회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소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다. 아침마다 도시락 걱정을 해야 하고 저녁마다 뭘 먹을지 고민해야 했다. 빨래는 쌓이고 집안은 어수선했다. 평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무엇보다 지민이가 너무 힘들어했다.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그리워하며 할머니와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도 보려 하지 않았다. 아이의 마음에 할머니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소영이 정은에게 머무했던 것 같다며 반성의 말을 꺼냈다. 35세의 여성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안다는 고백에 정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47세의 남자로서도 집안일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머니께 사과드려야겠다는 소영의 말에 정은이 동의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으셨고 문자에도 짧은 답만 왔을 뿐이었다. 4일째 되는 날 지민이가 열이 났다. 할머니가 그리워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자서 몸살이 난 것 같았다. 8살 아이의 작은 몸이 열로 달아올라 있었다. 평소 통통했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열에 들떠 할머니만 부르는 지민이를 보며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35세 직장 여성으로서는 처음 느끼는 깊은 죄책감이었다.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며 정은에게 털어놓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에게 자정부라는 말을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다. 그제야 소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들이었다는 것을 77세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제주도에서 이숙은 영희와 함께 5일간 여행을 즐겼다. 한라산 등반은 77세의 체력으로는 무리였지만 올레길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했다. 미숙의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해변에서 조개도 줍고 향토 음식도 맛봤다. 영희와 함께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이숙은 웃었다. 77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즐겨본 적이 있었던가?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는 미숙의 말에 영희가 지금이라도 했으니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많이 하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지민이가 그리웠다. 아이가 잘 먹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걱정됐다. 특히 4일째 밤, 정은에게서 온 문자를 보고는 마음이 더욱 흔들렸다. 지민이가 많이 아프다는 내용이었다. 5일째 되는 밤, 정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받았다. 지민이가 아프고 할머니만 찾는다는 말을 들은 순간 미숙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해도 손주는 별개였다. 병원에 갔는데 몸살이라는 정은의 설명과 함께 전화 너머로 지민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어디 있느냐는 간절한 목소리에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8살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77세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은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소영도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47세 남자가 77세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다.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진심 어린 사과에 미숙은 한참을 생각했다. 아직 화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손주가 아프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지민이 상태를 묻는 미숙에게 정은은 많이 아프고 계속 할머니만 찾는다고 답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다. 지민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8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뿐인데 영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영희도 이해한다고 했다. 가족이니까 그렇다며? 그래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라는 조언이 마음에 와 닿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숙은 영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손주가 아파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미숙에게 영희는 가족이니까 그러라며 그래도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꼭 가지라고 격려했다.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는 미숙의 인사에 영희는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숙은 생각했다. 돌아간다고 해서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77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있었던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미숙. 정은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47세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정은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모습에서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느껴졌다. 지민이 상태를 묻는 미숙에게 정은은 조금 나아졌다고 했다. 집에 들어서자 지민이가 달려왔다. 8살 아이의 작은 몸이 할머니에게 와서 꼭 안겼다. 열이 있는 작은 몸으로 할머니를 꼭 안는 지민이를 보며 이숙의 마음이 아팠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다. 미숙이 미안하다고 하자 지민이는 아니라며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대답했다. 지민이의 맑은 목소리에 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35세 직장 여성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가 가득했다. 소영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77세 시어머니 앞에서 35세 며느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진정한 반성이 느껴졌다. 자신이 너무 심한 말을 했다며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숙은 소영을 바라봤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다. 자신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회사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을 거라는 이해를 표했다. 하지만 자신도 사람이고 77년을 살아왔는데 가정부 취급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자는 미숙의 제안에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도울 것이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의지에 소영은 당연하다며 자신들이 도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미숙이 만든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지민이는 할머니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으며 웃었다.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는 지민이의 말에 미숙이 웃으며 할머니도 가끔 여행을 갈 건데 같이 갈 것인지 물었다. 지민이의 기쁜 대답에 그 모습을 보던 정은과 소영도 웃었다. 한 달 후, 미숙은 영희와 함께 부산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먼저 챙겨줬다. 짐은 다 챙겼는지 조심히 다녀오라는 인사, 그리고 지민이의 선물 부탁까지 배웅하는 가족들을 보며 이숙은 흐뭇했다. 77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었던가? 기차에 오르며 이숙은 생각했다. 77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도 살고 자신을 위해서도 살 것이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숙은 미소 지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 같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강미숙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박미숙의 77년 인생에서 가장 당당했던 순간이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 스토리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